안녕하십니까. 에비드넷 용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헬스케어 컨텐츠 팀 조수연입니다. 바로 이어서 의료 용어 매핑 및 변환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이제 실제로 아틀라스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시면서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과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오목 보캐블러리에서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제3의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표준 용어 체계들 정보들을 모으고 그 안에 없는 용어들인 경우에는 일부 새로 만들어서 추가하기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아테나에서 관리되는 용어 체계들의 모음인데요. 그렇지만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 하나하나의 정보 제공은 온모브의 CDN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을 주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스노메드 컨셉 하나를 보시면 스노메드라는 보캐블러리 아이디에서 가져온 용어이고 여기서 오몹에서 정의해서 관리하는 컨셉 아이디는 313217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용어를 이 개념이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CDM에 기록될 때는 이 컨셉 아이디 값을 가지고 기록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스노메드 컨셉은 원래 스노메드에서는 49436004라는 코드를 오리지널하게 가지고 있었던 컨셉이고 그리고 그 코드의 이름은 아마 스노메드에서 프리퍼드 텀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었던 것이고 사실 이 외에도 용어에 대한 많은 설명 텍스트가 있지만 오몹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텀 하나만을 가져와서 컨셉 네임 자리에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에서 많은 값들은 스노메드에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이제 오몹 CDM에서 정의를 해서 분류해 주거나 값을 넣어 준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도메인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클래스는 원래 스노메드에서 가지고 있던 소분류의 정보이지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서 오몹에서는 이거를 컨디션이라는 도메인으로 분류를 하기로 했고 이 컨셉은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여러 개의 용어 체계에 중복돼서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이 스노메디 이 컨셉을 대표로 사용하기로 기준을 정했다라는 의미로 스탠다드 컨셉에는 S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드의 용어의 사용 기간인데 이거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날짜 값이 들어가고 없는 경우에는 디폴트로 70년 1월 1일부터 시작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도메인을 오몹에서 오디시 복화팀에서 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KCD를 아테나에 등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ICD 자체를 오몹 도메인 분류법에 따라서 컨디션과 다른 여러 가지 도메인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KCD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메인으로 나눠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메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열된 도메인들은 그 오몹 CDM에 있는 전체 보캐블러리들의 도메인을 다 나열해 놓은 것이고요. 위에서 컨셉이 가질 수가 많은 것처럼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드럭, 디바이스, 프로시저 등등이 있고 이 주로 사용되는 이런 도메인들이 저희도 이제 주요 도메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팀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해 놓은 것이지 사실 이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원본 데이터에서 어떤 코드 체계로 정리가 된 것들은 다시 다른 코드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매핑을 해주기 위해서 가져오는 용어들이 주로 이런 도메인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뭐 드럭 복용법에 따른 루트라던가 아니면 각각의 기록지 종류에 대한 뭐 처방 기록인지 검사 기록인지 이런 타입 컨셉 아이디들 이런 것들은 그 원본 데이터가 용어 체계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내용을 의미상 우리가 이해하고 CDM에 빈 컬럼 값을 채워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ETL 변환을 하는 팀에서 담당을 해서 직접 컨셉을 정의하는 식으로 업무가 두 군데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ICD가 컨디션에 대부분 들어있긴 하지만 메저먼트나 옵저베이션, 프로시저 도메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과 동일하거나 그거보다 더 상세하게 나누어진 KCD 코드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메저먼트, 옵저베이션, 프로시저로 분류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도메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각 컨셉으로 기록된 데이터 한 줄 한 줄의 레코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컨셉 아이디에 딸린 도메인 테이블로 이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연구자분께서 진단 코드 R84라는 걸 기준으로 환자 코호트를 잡기 위해서 컨디션 테이블에서 정의를 하시면 이거에 해당하는 사실 이 컨셉 아이디가 아니겠죠. 이 R84라는 컨셉이 매핑되었던 다른 어떤 스노메드 컨셉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컨디션 테이블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고 메저먼트 테이블에 가서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내가 원하는 찾고자 했던 데이터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는 방향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옴업 도메인은 옴업에서 정한 것이고, 사실 저희가 변환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원천 데이터는 원래 또 비슷하게 유사하게 분류되어 있는 자체 분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본적인 병원의 데이터들을 분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진단 데이터가 있을 거고, 진단 데이터는 각 기관의 진단 코드, KCD가 아닌 기관의 진단 코드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처방은 기관의 처방 코드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또는 스카 코드나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코드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검사 결과는 기본적으로 검사 코드, 그렇지만 검사 코드가 다가 아니라 그 검사를 어떤 검체에다 했거나 내지는 그 결과값에 따라서 뭐 중간에 기계가 바뀌었거나 기준이 바뀌었으면 결과값 단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이런 정보들은 로잉크 컨셉이나 이런 걸로 매핑을 할 때 매핑 컨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검사 코드 하나만 보고 매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 간의 조합을 바탕으로 각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르게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위한 검체나 조직의 처방 기록이 있을 거고, 여기는 검체 코드 또는 조직 코드 등으로 불리는 기관의 코드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조직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코드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프리텍스트로 그때그때 기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용어 매핑은 많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록지 정보가 있는데, 기록지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연구에 필요하고 많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들을 사전 정의를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환자의 과거 질병력, 그리고 가족 질병력, 알러지, 흡연 음주, 이렇게 5가지였고, 최근에 작년부터는 AST 스킨 테스트 결과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록지에 있었는지, 대분류, 소분류, 대중소분류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각각 컬럼명이나 분류값하고, 그리고 실제 관찰된 값이 뭐 있다 없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매핑 영향을 주는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마치 코드처럼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용어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원천 코드의 기준 코드가 있고 매핑이 기준이 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은 다 기관 코드에다 직접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 코드와 매핑 기준 코드가 동일하고요. 진단이나 처방 쪽은 저희가 EDI를 기준으로 매핑을 하고 각 기관 코드에는 EDI 코드 정보가 있는 것들을 위주로 변환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재 EDI 코드 정보가 없는 기관 코드는 매핑을 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의 특수하게만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데이터 활용도가 그다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연구자분들이 분석을 하시다가 이런 영역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로 하실 때는 따로 요청을 주시면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추가 매핑을 기관 코드에 직접 수행해서 추가로 변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 있는 주요 스탠다드 용어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아마 옴업에는 사실 기준이 딱히 없고 무조건 스탠다드인 코드면 무조건 매핑하는데 사용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천 데이터의 가진 의미도 있고 해서 여기에 그럭저럭 가장 그나마 다른 용어체계 중에 잘 매핑이 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한두 가지 정도의 스탠다드 용어로
정리를 해서 매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스노메드시티, 약은 RxNOM, 이제 검사하는 로잉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소스 도메인 아이디, 타겟 도메인 아이디라고 해놨는데 이건 저희 회사 내에서 저희가 업무상 편의상 만든 이름이라서 크게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진단 데이터를 영어로 컨디션으로 부를 뿐 진단 데이터가 다 컨디션은 아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부르는 영문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진단은 가급적이면 컨디션으로 매핑하자. 안 될 경우에 메저먼트 프로시저 옵저베이션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위 습관은 가급적이면 프로시저로 매핑하려고 노력하지만 매핑을 하다 보면 컨셉이 프로시저 중에 없기 때문에 메저먼트로 매핑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CDM 데이터도 메저먼트 테이블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저희 매핑 절차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맨 처음에 이제 임상 데이터 DB를 별도 카피본이나 백업본 같은 형태로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과 코드 정보 DB, 코드 네임이 있는 이제 그런 테이블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조합을 해서 코드 정보를 먼저 저희가 매핑이 필요한 코드 목록 리스트를 추출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코드 도메인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이 각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매핑을 할 건지가 정의되는 시작 지점이고요. 그래서 도메인이 정의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저희가 임의로 정한 소스 도메인이죠. 그래서 진단이나 약이나 치료 재료, 행위 습관 같은 것들은 기관 코드 정보에서 얻은 기관 코드와 EDI KCD 정보를 추출을 해와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매핑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별도 작업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사전에 매핑해둔 EDI나 KCD와 오모 컨셉 아이디 간의 관계 정보를 서로 이제 조합을 해서 기관 코드에 최종적으로 오모 컨셉 아이디를 붙여서 변환을 위한 테이블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기관 코드 기준으로 매핑이 필요한 메저먼트 옵저베이션 스페시맨인 경우에는 이제 직접 매핑을 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미 매핑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매핑이 아직 안 돼 있는 것들은 작업 단위로 묶어서 각 연구원에게 할당을 하면 서로 1차 매핑하고 비교 논의하고 3자 검토를 거쳐서 결과를 누적을 시키고 저희 이제 수시비 관리 시스템 밖에 있는 정보로부터 이제 매핑 테이블을 뽑거나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규 기관은 이제 처음에 매핑을 어디까지 한다는 범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재변환을 하는 기간은 계속 코드가 실제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추가 매핑을 해서 최소한 도메인별로 데이터 커버리지가 95%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빈도가 높은데 매핑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섞여 있을 때는 이제 95%가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저희 용어 매핑 기준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건건이 다른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핑에 사용하는 컨셉들이 있을 것이고 매핑 기준 코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코드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오모프 스탠다드는 가급적이면 스탠다드인 거에다 하지만 사실 치료 재료에만 약간의 예외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 매핑은 저희가 가장 적절한 일치하는 에퀴벌런트한 컨셉이 없는 경우에 조금 더 상위의 의미를 가지는 컨셉으로 매핑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사실상 이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상위 매핑은 허용을 다 하고 있고 다중 매핑은 컨셉 하나로 표현이 되지 않을 때 여러 개의 컨셉을 사용해서 매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원천 레코드에서는 한 줄의 한 행의 데이터였어도 세 개의 컨셉으로 매핑이 되면 CDM 테이블에는 세 행의 데이터로 표현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자분들이 어떤 코드 하나를 조회를 하셔서 원천 EDI나 KCD 코드 기준으로 세팅을 하고 싶으실 때 실제 컨셉이 3개가 사용이 되었다면 그 3개의 컨셉을 AND 조건으로 넣으시면 원본 코드 하나의 조회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 보여드린 화면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체 개발한 용어 매핑 및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이제 코드 정보를 넣고 그다음에 그 작업 묶음이 자동으로 이제 매핑해야 될 거 아니면 자동으로 조인돼서 나갈 거를 분류를 해서 해야 될 일만 작업으로 만들어주면 그거를 이제 저희 팀 내 인원에게 할당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매핑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수시로 이제 테이블을 지금 최신 테이블 또는 작년에 배포했었던 어떤 특정 시점의 테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뽑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요 사용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컨셉 아이디를 오타내서 또는 컨셉 아이디와 컨셉 코드를 혼동해서 잘못 입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미 만든 다음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부산대의 매핑 결과 테이블 샘플인데요. 실제 테이블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제가 가독성을 위해서 좀 더 보시기 편한 항목 위주로 추출을 해서 정리를 편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도메인은 매핑을 위한 코드 분기가 없는 경우인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코드 하나로 안 돼서 단위는 뭔지, 검체는 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 검사 코드, 진단 코드, 처방 코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접 매핑을 할 수 있는 경우 도메인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컨디션에는 거의 비슷한 코드가 2개가 있는데 진단 코드가 저희가 이걸 직접 매핑하는 게 아니라 KCD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도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원래 다를 텐데 이제 H0429와 H0429.050.01은 모두 KCD 정보가 똑같이 H0429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다르더라도 같은 컨셉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드럭 등 동일한 방식이고요. 코드 분기가 있는 경우는 이제 메저먼트 옵저베이션 등등이 특히 이에 해당을 하는데 메저먼트의 경우에 그 체중이나 혈압과 같은 측정값 또는 랩 테스트 결과들이 주로 메저먼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늘 혈액으로만 한다면 그리고 단위가 늘 같다면 사실상 저희가 분기를 만들어 놨어도 늘 코드 정보는 한 줄로만 추출이 될 거고요. 그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고 만약에 어떤 특정 랩 테스트 결과가 몰이나 밀리그램으로 2가지로 나눠져 있는 형태가 있다면 실제로 발생은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로잉크 코드가 2가지 단위에 대해서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컨셉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큰 이슈는 없는데 이제 옵저베이션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과도기와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부산대는 저희 지금 20년 정도까지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 기록지에서 음주랑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과거력, 가족력, 알러지, 음주 흡연 등등에 대한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다 추출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들이 코드인 것처럼 추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의 전체 가지수가 20만 개가 넘었었어요. 근데 20만 개가 넘는 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매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취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저희가 최대한 표현 가능한 범위까지, 분류 가능한 범위까지 데이터를 분류하고 코드를 정교하게 검색 조건을 넣어서 이제 그것들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넣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도 결국 저희는 매핑을 금주를 했느냐, 현재 음주 중이냐 밖에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하려면 굉장히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가지수가 20만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보고 이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현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작 이제 음주 유무가 예스냐 노냐, 흡연이 예스냐 노냐를 판단을 하는 정도는 사실 이런 디테일한 데이터를 다 가져오지 않아도 이미 이제 체크박스 형태로 따로 관리하고 계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을 해봤자 결국 그 데이터와 중복 데이터가 횟수만 많이 늘어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재변환을 다시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들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 아마 그 체크리스트 형태로 분리가 깨끗하게 되는 카테고리형, 범주형 데이터들 위주로 재추출을 해서 아마 매핑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질병 부분인데 아까 그 20만 개 되는 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했던 작업의 부작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과 관련된 것들을 협심증이 없는 환자들은 최대한 제외를 하고 이제 옵저베이션 테이블에 옵저베이션 컨셉 아이는 히스토리 그리고 옵저베이션 밸류에이즈 컨셉 아이디 자리에 협심증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미처 걸러내지 못한 것들이 협심증, 의증이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섞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력을 해서 분류를 해봤자 정보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의미상 중복인 데이터는 따로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예시까지는 없었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본 적은 있어요. 기록에 협심증이 있는 것 같았으나 검사를 해 보니 사실은 없었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 분류되기가 딱 좋은 데이터여서 이제 이 방식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저 이제 1-2 차 용어 매핑 결과를 이제 그냥 숫자로 얼만큼 양이 늘었는지 또는 줄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분홍색이 증가된 2차 때 증가된 부분, 파란색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매핑한 코드 수 자체는 증가를 했는데 이제 예상 데이터 커버리지는 그 이 매핑된 데이터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진 경우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가 늘었거나 이제 어떤 경우에 첫 번째는 EDI 코드가 있는 것만 이렇게 추출을 해 왔었는데 이제 EDI 코드가 안 붙은 데이터도 다 확보를 하다 보니 이제 전체 분모가 높아져서 매핑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치료 재료의 경우에는 따로 또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치료 재료는 사실상 디테일하게 잘 매핑이 되지가 않아서 이제 일찌감치 아테나에 등재된 EDI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 EDI 코드를 꾸준히 계속 증가되는 코드들을 넣어서 컨셉 아이디를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어 이제 저희가 기관 코드 기준으로 EDI 코드는 여러 개 중에 가장 최신 거 하나만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2019년 시점에는 그 옛날 EDI 코드로 되어 있어서 정보가 있었지만 2020년 시점에는 새 코드로 바뀌었는데 그 코드에는 컨셉 아이디가 없어서 매핑이 되지 않는 사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이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EDI 코드 추가 등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거 외에는 대체로 이제 배포 코드 수 자체는 늘 늘어나게 돼 있고요, 변환할 때마다. 그리고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20년 당시에 이미 방식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핑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이제 줄어든 경우도 있고 이걸 보시면 그래도 매핑된 것만큼 유지가 되는 바뀐 걸 보면 아마 EMR 기록을 수정을 하셨으면 텍스트가 변경되기 때문에 같은 코드를 인식을 하지 못해서 매핑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업데이트 준비된 내용들을 리스트를 보시면 저희가 어 중간중간 뭐 오머 보캐블러리가 업데이트 돼 가지고 그 ICD-10 to 스노메드의 매핑 관계를 바꾸면 우리도 그거에 영향을 받는 KCD 코드의 매핑을 다시 검토해서 매핑을 하고 있고 또 오머 컨셉 자체가 분명히 쓸 수 있는 컨셉이었는데 논 스탠다드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원본 스노메드 컨셉 자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디프리케이트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수정 매핑을 하게 되고요. 그거 외에도 기관에서 어떤 특정 코드에 대한 요청이 있던가 아니면 KCD가 ACE로 버전업이 되었던가 이제 요런 이슈들이 있을 때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이후로 반영된 배포 버전들이 지금 다 반영이 안 되는 상태고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게 2월 22일에 새로 오모브에서 다운받은 보캐블러리 업데이트를 준비를 해 놨고요. 아마 4월 1일자로 배포가 될 텐데 4월 1일 시점 이후에 재변환을 하시면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 페이지가 마지막인데요.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연구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찾으시는 컨셉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세분화가 덜 되어 있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포럼에서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 답변으로 충분하셨으면 이슈가 종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매핑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앞에 주로 확보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 분류 설명드렸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고요. 데이터에 들어있는데 단순히 아직 빈도가 높지 않거나 사용성이 낮다고 판단돼서 아직 매핑이 안 됐던 부분이라면 그냥 바로 매핑을 해서 변환을 추가를 하면 되는 좀 단순한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데이터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하던 EMR 테이블 안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다라고 하면 병원 전산팀하고 새로 확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공이 가능한 형태고 또 저희가 변환이 가능한 형태라면 추가 데이터 확보를 해서 또 매핑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거나 그 전산팀의 협력이 많이 필요한 복잡한 종류의 데이터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차세대 EMR을 준비하고 계셔서 전산팀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확보 불가능한 완전 노트에 있는 데이터여 가지고 그 거의 완전 그 데이터 하나하나당 수작업이 필요한 이런 상황일 때 이제 그럴 때는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제 매핑을 추가로 해 드리고 변환 일정을 새로 협의를 해서 재변환을 반영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AS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문의를 주시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제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가 CDM 연구하면서 늘 궁금했던 게 각 기관별로 버전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러면 실제 연구할 때 버전을 맞춰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크게 상관이 지금 없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도 지금 버전이 가장 골머리가 아파서, 근데 어떠한 기관의 요청에서 이런 매핑 변경이나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를 전 기관에 재변환을 저희가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버전을 통일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쪼끔만 더 참아 주시면 아마 내년쯤부터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대부분의 많은 협력 기관들이 지금 주기 변환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주기 변환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쯤부터는 버전을 적어도 한 버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제, 그리고 메이저 업데이트는 짧은 기간 안에 한 바퀴 다 변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사실 아직은 좀 준비가 미흡하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비슷해질 것 같은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기관별로 매핑 버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 담당자 내지는 각 기관 연구자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제 그런 경우에 버전이 많이 곤란하시거나 비교하기가 어려우시면 이제 그런 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 관리 시스템에 어떤 병원에 어떤 날짜 시점에 어떤 컨셉이 뭘로 매핑되어 있는지를 조회할 수가 있어서 아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논문을 이제 퍼블리케이션 이미 완료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음. 썼던 이제 5개, 4-5개 기관에서 버전, CDM 이제 최종 버전이라고 뜨는 것들이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쓰면서도 좀 찜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컨셉으로 조회했을 때 기관마다 너무 버전에 따라서 N수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제 잘 돌아가는 걸 버전으로 아무거나 선택해서 가장 최신으로 선택해서 돌리긴 했지만, 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늘 하면서 궁금한 거는, 이제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에비드넷 포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포럼, 여기 이제 슬라이드 내 15페이지에 포럼 에비드넷, 네, 요쪽으로 회원가입을 저희가 어떻게, 이게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해당 기관에서 제가 링크를. 회원가입은 자동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었는데 그런가요? 회원가입 그거는 버튼이 제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정확히는 몰라 가지고 그럼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메일로라도 따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